신경세포의 세계로. 인간의 뇌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된 경이로운 우주입니다. 이 미세한 세포들은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전달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경세포의 놀라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신경세포란 무엇인가? 신경세포는 신경계의 기본 단위로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며 전달하는 특수한 세포입니다. 이 놀라운 세포들은 전기적, 화학적 신호를 사용하여 뇌와 신체 사이에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전파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은 학습, 기억, 사고, 감정 등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신경세포와 신경악교세포. 첫째, 신경세포는 신경계의 기본 신호 전달 세포입니다.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 생성 및 전달을 담당합니다.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와 정보를 교환합니다. 신경세포는 뇌 기능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둘째, 신경악교세포는 지원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입니다. 신경악교세포는 신경세포에 구조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신경악교세포는 영양분 공급 및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신경악교세포는 손상된 신경 복구 지원합니다. 신경악교세포는 면역 기능 수행합니다. 인간 뇌에서 신경악교세포는 신경세포보다 수적으로 더 많지만 전통적으로 신경세포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신경악교세포가 단순한 지원 역할을 넘어 신경기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기본 구조는 세포체, 가지돌기, 축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포체는 신경세포의 중심부로 핵과 세포 소기관이 위치합니다. 세포체는 세포의 생존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둘째, 가지돌기는 나뭇가지처럼 뻗어있는 구조로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지돌기는 신호 수신의 표면적을 넓혀줍니다. 셋째, 축삭은 세포체에서 멀리 뻗은 긴 돌기로 전기 신호를 다른 신경세포나 표적기관으로 전달합니다. 세포체의 역할. 신경세포의 본체한 세포체는 신경세포의 중심부로 핵과 여러 세포 소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공장과 같이 작동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신경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능입니다. 신경세포 기능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둘째, 신경세포의 에너지 생산 기능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형태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셋째, 신경세포의 영양분 처리 기능입니다. 필요한 영양소 흡수 및 대사를 합니다. 넷째, 신경세포의 외부물질 처리 기능입니다. 독소 제거 및 세포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다섯째, 신경세포의 유전정보 보관 기능입니다. DNA가 포함된 핵을 보호합니다. 가지돌기 즉 수상돌기는 행태적, 기능적, 시냅스 가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가지돌기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나뭇가지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있는 구조로 단일 신경세포에 수백 개의 가지돌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지돌기의 기능적 특징으로는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며 복잡한 수상돌기 패턴은 더 많은 신호 처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셋째, 가지돌기의 시냅스 가소성에 대해서는 학습과 기억 과정에서 가지돌기 형태와 시냅스 연결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신경 가소성의 핵심입니다. 가지돌기 표면에는 가시돌기라 불리는 작은 돌기들이 있어 시냅스 연결을 형성하고 이들의 수와 형태는 학습 경험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축삭. 축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신경세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축삭만 가집니다. 둘째, 축삭의 길이는 몇 밀리미터에서 1미터까지 다양합니다. 셋째, 축삭은 정보를 세포체에서 멀리 전달하는 전송선 역할을 합니다. 넷째, 축삭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다섯째, 축삭 내 축삭형질 흐름으로 물질이 운반됩니다. 축삭은 신경세포가 멀리 떨어진 표적세포와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특히 운동 뉴런의 축삭은 척수에서 근육까지 매우 길게 뻗어 있습니다. 축삭 마리집과 신경전달 속도. 첫째, 마리집 즉 수초의 구조는 말초신경계의 슈반세포나 중추신경계의 희소돌기악교세포가 축삭을 여러 겹으로 감싸 형성된 지방질층으로 백색질의 이름 유래가 됩니다. 둘째, 마리집의 기능은 전기신호의 절연체 역할을 하여 신호 누출 방지 및 낭비의 결절을 통한 도약전도로 신호 전달 속도를 최대 100배까지 증가시킵니다. 셋째, 마리집 관련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탈수초성 질환은 마리집이 손상되어 신경신호 전달이 방해받고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초래하는 예입니다. 시냅스와 신경전달 물질.
시냅스는 신경세포 간 정보가 전달되는 특수한 접합부로 전기적 신호가 화학적 신호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주요 신경전달물질로는 첫째, 글루타메이트로 흥분성이며 학습과 기억에 중요합니다. 둘째, 가바는 억제성이며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도파민은 보상과 운동 조절 역할을 합니다. 넷째, 세로토닌은 기분과 수면 조절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아세틸콜린은 근육 수축과 주의력 증대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과 스트레스 반응 역할을 합니다. 신경전달물질은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어 다음 신경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과정의 효율성은 학습과 기억의 기초가 됩니다. 신경세포의 전기적 신호는 휴지전이, 탈분극, 활동전이, 재분극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휴지전이입니다. 신경세포가 활동하지 않을 때 세포막 안팎의 이온 농도 차이로 인해 약 마이너스 70mV의 전이차가 유지됩니다. 이때 세포 내부는 외부보다 음전하를 띱니다. 둘째, 탈분극입니다. 자극에 의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되어 막 전이가 상승합니다. 마이너스 55mV의 역치에 도달하면 더 많은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셋째, 활동 전이입니다. 역치를 넘어서면 막 전이가 급격히 30mV까지 상승하는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이 전기적 신호가 축삭을 따라 전파됩니다. 넷째, 재분극입니다.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유출되어 막전이가 다시 휴지전이로 회복됩니다. 신경세포 분류는 다음과 같이 기능별, 구조별, 신경전달물질별, 위치별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능별로 분류할 때 감각 뉴런은 환경자극 감지, 운동 뉴런은 근육 수축 제어, 연합 뉴런은 마이너스, 정보 처리 및 통합 등의 기능으로 분류합니다. 둘째, 구조별로 분류할 때 단극성은 하나의 돌기, 쌍극성은 두 개의 돌기, 다극성은 여러 개의 돌기 등의 구조로 분류합니다. 셋째, 신경전달물질별로 분류할 때 글루타메이트성 뉴런, 가바성 뉴런, 도파민성 뉴런, 콜린성 뉴런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치별로 분류할 때 중추신경계 뉴런, 말초신경계 뉴런, 자율신경계 뉴런 등과 같이 분류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신경세포들이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며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신경계의 정교한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각 뉴런의 구조적 특징, 감각 수용체, 신호 전달 경로 등을 살펴볼까요? 첫째, 구조적 특징을 보면 가성단극성 구조로 세포체가 축삭 옆에 위치하며 축삭이 두 방향 즉 감각 수용체와 중추신경계로 분지됩니다. 둘째, 감각 수용체는 피부, 근육, 내장, 감각기관 등에 위치한 특수한 구조로 온도, 압력, 빛, 소리 등의 특정 자극을 감지합니다. 셋째, 신호 전달 경로는 감각 수용체에서 감지된 자극이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척수나 뇌로 전달되며 이 과정을 구심성 전달이라고 합니다. 운동 뉴런. 운동 뉴런의 특성을 보면 운동 뉴런은 중추신경계에서 근육이나 샘과 같은 효과기관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이들은 수의적 즉 의식적 및 불수의적 근육 움직임을 모두 제어합니다. 첫째, 상부 운동 뉴런은 대뇌피질에서 시작하여 척수로 하행합니다. 둘째, 하부 운동 뉴런은 척수에서 시작하여 근육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셋째, 알파 운동 뉴런은 골격근 수축을 제어합니다. 넷째, 감마 운동 뉴런은 근육 긴장도를 조절합니다. 운동 뉴런이 근육과 만나는 지점을 신경근 접합부라고 하며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방출되어 근육 수축을 유발합니다. 연합 뉴런의 위치와 구조, 기능과 역할, 신경망 형성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첫째, 연합 뉴런의 위치와 구조는 대부분 뇌와 척수의 중추신경계 내에 위치하며 다극성 구조로 많은 가지돌기와 하나의 축삭을 가집니다. 둘째, 연합 뉴런의 기능과 역할은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 사이에서 정보를 중계하고 들어오는 신호를 통합하여 복잡한 처리를 수행합니다. 셋째, 신경망 형성은 수많은 연합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복잡한 신경망을 형성하며 이것이 고차원적 인지 기능의 기반이 됩니다. 인간 뇌의 대부분은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복잡한 연결 패턴이 학습, 기억, 사고, 의식과 같은 고등 인지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경회로와 정보 처리. 인간의 뇌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로 연결된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신경회로는 다음과 같은 병렬 처리, 분산 표상, 연상 기억 등의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병렬 처리의 특성입니다. 뇌는 수많은 신경회로가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는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분산 표상의 특성입니다. 정보는 단일 신경세포가 아닌 많은 신경세포의 활동 패턴으로 표현되어 손상에 대한 저항성과 정보 처리 용량을 높입니다. 셋째, 연상 기억 특성입니다. 연결된 신경망은 불완전한 정보로부터 전체 패턴을 재구성할 수 있어 기억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 손상과 재생에 대해 살펴보실까요? 먼저 손상의 결과입니다.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경기능 상실로 마비, 감각 손실, 인지 장애 발생. 둘째, 원러 변성으로 손상된 축삭 부분의 퇴화. 셋째, 축삭절단 반응으로 세포체 구조 변화. 넷째, 신경교중으로 손상 부위 주변 신경악교세포 증식. 이어서 재생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상당한 재생 능력을 보이나 중추신경계의 재생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성장 억제 인자와 적절한 성장 환경 부재 때문입니다. 신경악교세포는 손상된 신경세포의 재생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슈반세포는 말초신경계에서 축삭재생을 유도하는 밴드 오브 비그너를 형성합니다. 대표적 신경계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간질즉, 뇌전증, 다발성 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첫째, 알츠하이머병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신경세포 손상 및 사망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장애 시냅스 연결 감소 및 뇌 위축 현상을 보입니다. 둘째, 파킨슨병은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의 점진적 사멸로 인한 운동장애 떨림, 경직, 서동증 등의 증상과 흑질의 도파민 신경세포 감소 현상을 보입니다. 셋째, 간질즉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비정상적 전기활동으로 인한 발작, 반복적인 발작과 의식 소실 및 비정상적인 뇌파 패턴을 보입니다. 넷째,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축삭의 마리집 즉 수초가 이자가면역 반응으로 파괴되는 질환으로 시력장애, 근력 약화, 감각 이상 신경신호 전달 속도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신경세포 연구의 최신 접근은 줄기세포 기반 신경재생, 뇌와 기계 인터페이스, 옵토제네틱스, 커넥톰 프로젝트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줄기세포 기반 신경재생의 경우 유도 만능줄기세포나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손상된 신경 조직을 복구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척수 손상이나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에 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뇌와 기계 인터페이스의 경우 신경세포 활동을 해석하여 기계나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는 기술로 마비 환자의 재활과 보조장치 개발에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이는 연구가 성공했습니다. 셋째, 옵토제네틱스의 경우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신경세포에 주입하여 빛으로 신경활동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특정 신경회로의 기능을 연구하고 신경질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혁명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커넥톰 프로젝트로 인간 뇌의 모든 신경 연결을 지도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뇌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이해하고 신경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과 신경세포 모델링. 생물학적 신경망에서 영감받은 AI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공신경망은 인간 뇌의 신경세포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컴퓨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가집니다. 첫째, 뉴런과 시냅스의 개념을 노드와 가중치로 표현. 둘째, 시냅스 가소성 모방으로 학습을 통한 연결 강도 조절. 셋째, 정보의 병렬 처리 및 분산 표상. 넷째, 심층 신경망은 뇌의 계층적 구조 반영. 신경과학과 AI의 융합은 양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는 신경과학 연구를 위한 도구가 되고 신경과학은 더 효율적인 AI 알고리즘 개발에 영감을 제공합니다. AI와 뇌 연구의 상호 발전을 보면 최근에는 뉴로모픽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를 신경세포의 작동 방식에 맞게 설계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첫째, 신경과학의 미래에 대해 신경세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신경질환 치료와 뇌 기능 향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밀의학과 맞춤형 신경 중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둘째, 기술적 혁신에 대해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신경보철, 인공감각기관 등의 발전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셋째, 윤리적 고려에 대해 신경과학의 발전은 정신적 프라이버시, 신경 증강, 인간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학 발전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세포는 단순한 생물학적 구조를 넘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식을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신경세포에 대한 연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이며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